안녕하세요. 부식이TV의 부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테라마우스 최커튼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을 찾아보면 나머지 도배라든지 인테리어적인 부분은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커튼을 약간 등한시하는 느낌?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저희 구경하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사실 커튼이 거진 모든 인테리어 공정에서 제일 후순위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인테리어, 그러니까 초기 단계부터 커튼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블라인드를 어떻게 구성하실 것인지, 각 공간들의 그런 어느 정도 레이아웃을 잡아놓고 인테리어 공정이 스타트가 되면 나중에 마감 시 효율성 있게 예쁘게 그리고 간섭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대부분 놓치고 가시니까 저희가 인테리어 공정들이 다 끝나고 들어갔을 때 여기에 커튼을 이중 커튼을 달고 싶은데 커튼 박스가 좁아서 뭔가 이게 불편함을 느끼시는데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희 부식이TV 촬영 요청을 한 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 플러스 커튼 원단이라든지 원단에 따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보면 커튼 이렇게 원단들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기능도 되게 많고 어디에다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 기본적인 레이아웃 왁구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게 너무 많은데 사실 오늘 마음 먹고 이런 정보들을 싹 다 한번 영상에 녹여볼 생각입니다. 일단 커튼은 크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속 커튼, 겉 커튼. 그러니까 저희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지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가벼운 느낌들이죠. 요즘 진짜 저희 SNS라든지 그냥 일반 분들 많이 아시는 차르르 시폰이라고 하는 이런 시폰유들. 네. 근데 시폰유들도 저희가 보면 제품군들은 정말 다양하게 많은데 보면 두께감이 얇은 게 있고 두께감이 두꺼운 게 있어요. 이게 비치는 양이 다르네요. 그렇죠. 비치는 양이 틀려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율도 틀리고 원단 전체의 밀도도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보면 요즘에 그냥 가볍게 속지 하나로만 끝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즘 저희가 커튼을 시공해 보면 거진 한 10집 중에 3, 4집 정도는 그냥 가벼운 속지 하나로만 구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들의 특징은 일단 저층은 아니고요. 그리고 세대 간 동간섭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들에는 그냥 어느 정도 내가 자연 채광을 느끼면서도 그리고 전체적인 커튼 패브릭이 주는 느낌까지도 살릴 수 있는 이런 두꺼운 류의 시폰을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이런 얇은 류의 원단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레이어드를 하시죠. 속 커튼, 겉 커튼 이런 식으로 이제 겉질을 병행해서 사용하실 때는 얇은 느낌으로 많이 쓰시죠. 이제. 저는 충분히 많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보면 우리 거실을 가령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구조들마다 틀리지만 대부분 보면 창문, 아트월, 쇼파벽 이런 식으로 세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넓은 면을 차지하는 창문 쪽을 커튼이라든지 블라인드로 이 한 면 전체를 커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거실 기준에서 세 면 중에서 3분의 1보다 더 큰 면적을 차지하는 이게 인테리어 구성품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 커튼만 하나만 변화만 줘도 집 분위기가 완전 확 바뀌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제일 오래 걸리는 내용이 색깔 선택이세요. 근데 저는 사실 커튼 색깔 선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전에는 거실에 커튼으로 포인트를 많이 줬단 말이에요. 커튼 색깔로. 근데 요즘 트렌드 자체는 패브릭이 주는 이 디자인적인 느낌만 주면 돼요. 커튼 색이 굳이 무조건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우리 새 집에 이사가 들어온다는 가정을 했을 때 샤시 쪽은 커튼이 달릴 거고, 소파가 들어올 거고, TV가 들어올 거고, 테이블이 들어올 거고, 여러 가지 색깔들이 섞이는데 이 넓은 면적에 커튼이 들어가는 이 창 쪽 면적까지도 굳이 색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희 집은 사실 거실에 노란색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 과감한 색을 선택하실 때는 충분한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거실에 노란색 커튼이 예쁘니까 노란색을 쓰시고, 소파는 베이지를 쓰시고, 뭐 예를 들어서 협탁은 그레이를 쓰시고, 이렇게 되면 중구난방이 돼서 공간감이 점점 좁아지고, 이 집의 인테리어, 그러니까 이 집을 딱 봤을 때 뭐를 표현하는지를 사실 감이 안 오거든요. 과감한 색깔을 쓸 때는 소파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배치 계획이 정확하게 확립이 되어 있을 때만 과감한 색깔을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죠. 요즘은 사실 베이지 그레이가 이제 무채색이잖아요. 근데 압도적으로 베이지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베이지들도 보면 색깔이 다양해요. 밝은 색, 조금 더 어두운 색, 더 어두운 색, 그리고 베이지에 핑크가 약간 섞여 있다라든지, 그리고 이런 원단들, 그러니까 베이지 색감들이, 컬러감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색감을 구성할 때는 우리 벽이라든지 마루라든지, 그리고 그 집의 조명 컨디션에 따라서 베이지 색깔을 조금 더 밝게 쓰냐 어둡게 쓰냐 이렇게 조율하시는 게 사실 실패 없는 원단 색감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커튼은 사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도 내가 커튼을 언제 세탁했지라고 생각을 떠올리면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세탁했던 기억은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베이지 톤들이 막 우리 화이트에 가까운 색깔들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속지들처럼 막 새하얀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색감이 있는 베이지만 들어가면 사실 세탁이라든지 오염 부분들은 사실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코팅 자체가 어떤 원단이든 다 잘 나와요. 그러니까 발수 가공이 되어 있는 원단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코팅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뭐 티 안 나는 오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냥 옷에 요 음식 먹다가 요 딱 묻었을 때 요 세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비비는 정도만 하면 충분히 다 제거는 되는 원단들이거든요. 종류가 린넨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린넨 같은 경우에 생각해보면 주름이 엄청 많이 가고 그 주름이 보기 싫게 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린넨도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죠. 폴리 린넨이라고 해서 폴리에스테르로 린넨 느낌이 나게 직조한 것들이 있고요. 걔네들의 장점은 일단 관리가 너무 편해요. 구김도 안 생기고 물 세탁도 용이하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원단들은 이제 혼방지라고 하죠. 뭐 린넨이 10%, 폴리가 90%, 아니면 린넨이 20%, 폴리가 80%. 이렇게 혼방지들도 사실 물 세탁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요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수입지들인데 이런 식으로 린넨 함량이 100% 요런 원단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일반 가정에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패브릭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원단들은 사실 이 원단이 주는 드레퍼리, 그러니까 떨어지는 핏이라고 하고 원단의 질감 자체가 예뻐서 선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구김이라든지 그 다음에 떨어지는 핏이라든지 이런 거에 뭐 정갈함 이런 거를 원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그냥 커튼 속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관리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 일단 린넨 함량이 높은 걸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100% 린넨이 주는 이 고급스러운 느낌은 사실 아무런 폴리 린넨을 직조를 잘하고 가공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연스러운 이 느낌 자체를 사실 구현내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예쁜 거지 이거를 구김이 많이 간다고 해서 이상하거나 주름이 덜 진다고 해서 이상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기 보면 윗선이 네. 마감하고 핀 꼽는 위치에 주름이 좀 달라요. 그렇죠.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스타일이라든지 영향이 좀 있는지. 그렇죠. 영향이 있는 게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사용했을 때 편리성이에요. 제가 여기서 커튼을 열고 닫아볼게요. 지금 보면 여기는 위쪽이 나비주름으로 잡혀있죠. 얘네들은 주름 간격이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커튼을 닫고 열었을 때 일정하게 주름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나비주름이 안 잡히고 이건 이제 평주름이라고 하거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펼쳐버리면 주름 간격이 형성이 너무 잘 됐는데요. 주름 간격이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모양을 손으로 잡아서 유지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죠. 그럼 두 개가 가격 차이가 좀 나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나비주름을 잡으려고 하면 원단을 더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우리 그냥 국평 84 타입 450 제일 많은 구성으로 봤을 때 평주름으로 했을 때 5폭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나비주름을 잡으면 6폭이 들어가요. 한 폭이 더 그렇죠. 한 폭.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에 추가가 되는 거죠. 이제. 대신에
편리하게 쓰실 수 있고 조금 더 예쁘게 쓰실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거실은 저는 무조건 여유 있게 한 폭을 더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폭수를 좀 줄여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커튼용으로만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야.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어디냐면 원룸이라든지 단기 임대주택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집에 내가 6개월을 살지 1년을 살지 사실 거주 기간이 확실치 않은 집들은 그냥 가성비 있게 이 전체적인 면적을 가리는 용도로만 쓰시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여기 이 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생활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특히 거실 같은 경우에는 주름을 여유 있게 잡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금액이 좀 더 나가더라도. 그렇죠. 근데 또 저는 또 깎아드리니까 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실 방도 마찬가지지만 거실은 사실 늘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님들이 오실 거고 집에 누군가가 왔을 때 이 커튼이 주는 역할이 진짜 정말 커요. 거실 전체에 이 넓은 면적을 커튼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쪽에 주름이 휑하게 닫혀 있으면 커튼 주름을 작게 쓰면 우리 그냥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네. 이거보다는 주름이 이런 식으로 풍성하게 가치가 있는 게 훨씬 더 예쁜 거죠. 요즘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안막률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보면 어떤 원단을 재직을 했을 때 이 안막률을 수치상으로 표시해주는 기준은 없습니다. 안막 커튼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거든요. 100% 안막지냐, 일반 안막지냐. 그게 색깔 원단 밝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100% 안막지 같은 경우에는 밝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가령 이렇게 빛이 나온다고 봤을 때 네. 이렇게 밝은 원단들도 비투과율을 하나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100% 안막지들은 안쪽에 이제 저희 코팅지 원단 같은 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색깔 상관없이 네. 안막률이 이제 100%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일반 100% 안막지를 제외한 안막 원단들이죠. 이런 원단들은 색깔이 밝아지면 자연스럽게 안막률이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수치상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뭐 60%다 70%다 그냥 말씀만 드릴 뿐이지 사실 이게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런 원단들도 색깔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안막률이 100%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안막 커튼 구성을 생각하실 때 제일 먼저는 색감을 지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나는 밝은 색을 하고 싶어. 우리 집 안방에는 밝은 색 계열이 어울릴 것 같아. 근데 거기에서 안막률이 높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100% 안막지를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뭐 나는 커튼 색깔을 굳이 상관없이 그냥 안막률만 높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선택하시면 그러니까 100% 안막 같은 느낌을 들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저가형 원단들은 폴리에스테르 구성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폴리에스테르 구성이라고 무조건 싸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를 염색을 어떻게 하고 코팅을 어떻게 하고 직조를 어떻게 만들고 밀도를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린넨지들보다는 폴리에스테르 원단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금액들은 저렴하죠. 이제 안막률이 높으면 비쌉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안막률이 높다고 비싸거나 안막률이 떨어지다고 비싸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두꺼운 게 비싸고 얇은 게 뭐 싸고 이런 개념이 아니듯이 그냥 원단 재질에 따라서 금액 편차는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특수한 가공인데 이런 색깔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안막률을 100%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격가공이라는 걸 해요. 일반 안막지에다가 뒤쪽에다가 안막지를 하나 더 붙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격가공 시공을 하면 이 원단도 100% 안막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린넨 패턴들도 100% 안막지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대신 단점은 비용이 비싸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이 원단, 이 재질의 이 색깔을 꼭 하고 싶은데 안막률을 높은 걸 원하시면 그런 식으로라도 해드릴 수 있는 거. 그게 키포인트. 대신 이런 거에 뒤에 안막지 하나 더 붙이면 그렇죠. 좀 무거워지지 않아요? 근데 커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우리가 손으로 들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걸려있는 물체를 저희가 밀고 당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레일만 고급형 레일을 쓰면 우리가 구동하는 데 있어서 이 무게감을 느끼시지 못해요. 제가 또 전동 전문 아니겠습니까?
저희 여기 센터 매장에 보면 전동 레일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수동 레일하고 전동 레일하고 병행돼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차이점을 시연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 우리 수동 레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으로 열고 닫고 네, 1구성이라고 하면 전동 레일은 이제 이런 감성. 네. 이렇게 커튼이 탁 닫혔을 때. 네. 두 개 지금 안막률 다른가요? 이게 원단이 색감이 틀리고 재질이 틀린 거예요. 린넨지, 이거는 폴리 린넨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블라인드랑 이것도 다 전동이 있지만 블라인드는 다음 편에 할 거기 때문에 네. 오늘은 여기서 끝. 블라인드 기대해 주세요.